1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넷째 아들 금강은 자, 이 금강이라는 사람은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의 막내 아들이죠. 음, 맏아들 신검, 둘째 아들 양검과는 배다른 그러한 형제입니다. 그를 총애해서 왕위를 물려주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형 신검, 양검, 용궁 등이 이를 알고서 걱정하고 번민하였다. 자, 결국 이것은 이제 그 견훤이 되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뒷부분에 보면 늙은 신하가 멀리 바다를 건너 성군의 교화에 투항하여 이 신검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김제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이제 탈출해서 나주로 갔다가 나주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개경에 이제 투항을 한 것이죠. 자, 견훤은 뭐 알다시피 이제 후백제를 건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외교에도 굉장히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당시 이제 그 5대 10국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후당이라든지 5월 이런 나라와 이제 사신을 파견하고 일본에게도 이제 뭐 사신을 파견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었고요. 자, 보통 이제 뭐 견훤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이 신검에게 왕위를 탈탈당한 것과 그 다음에 927년에 경주를 급습을 해서 어 이제 경혜왕을 이제 자살케 하고 또 공산 전투에서 원조하론 이제 왕건 고려 왕건 군대를 크게 무찌른 뭐 그것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바로 이제 신라 중대 전제 왕권을 확립한 신무랑 때 일이죠. 그래서 진골 귀족 세력을 축청하는 계기가 됐고요.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경순왕 김부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예, 신라가 이제 항복을 하고 경주 지역의 사신관 기인 제도를 태조가 실시하는데 처음 사신관에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원래 후고구려였는데 대동방이라는 뜻인 마진 그리고 이듬해 철원으로 천도하고 다시 또 마진에서 태봉으로 또 이름을 또 바꾼 사람은 바로 후고구려를 건국한 바로 궁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계와 계백유도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고 후녀 10조를 지어서 후대 왕들에게 교훈을 준 사람은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쌍기가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를 건의했고 고려 광종 때죠. 과거제 실시. 그다음에 최승로가 상서하기를 지금 살펴보면 지방의 세력가들은 매번 공무를 핑계 삼아 백성을 침탈하고 백성의 금양을 듣다 청컨대 외관 지방관을 파견하서도 바로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왕은 이제 경종이 있죠. 예. 경종하면 이제 떠오르는 업적이 바로 전시과를 처음 실시를 하죠. 예. 시정 전시과. 그래서 976년에 실시를 하는데 따라서 정답은 바로 5번 처음으로 직관 현직에 있는 자와 현직에 있지 않은 자 산관의 각 품의 전시가가 제정이 되었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국가 주도로 해동 통보가 발행이 되었다. 이건 고려 중기 숙종 때 화폐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의천 등의 건의에 의해서. 그래서 해동 통보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뭐 활구라는 은병도 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폐지되었다. 무신 정권의 그런 폐해인 적폐인 정방이 폐지된 시기는 여러 차례 있었어요. 뭐 충선왕 때도 있었고 또 공민왕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왕 때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우왕이 아니라 이제 창왕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관악 진흥을 위한
전문 광자인 칠제가 개설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사학이 고려 중기 이후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뒤떨어진 이 관학 국자감을 살리기 위해서 칠제가 개설된 것은 고려 중기 이제 예종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거 외에도 뭐 양형고라든지 청영각, 보문관 같은 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했죠. 호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호패법이 시했다. 이건 조선 태종 때 실시한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오늘은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봉기한 바로 이것은 최씨 정권의 사병이었던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죠. 예, 이 삼별초가 최씨 정권의 사병이기도 하지만 항몽투쟁의 선두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개경환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결국 어, 이제, 이제 진도, 제주도, 강화도에서 이제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이제 항몽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진도에서는 이제 그 배중손이 이끌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는 배중손이 전설하자 김통정이 이제 항쟁을 하다가 결국 1273년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승려 출신의 항마군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구성 일대를 확보하였다. 자, 이 두 개가 관련된 것이 바로 윤관이 되는데 고려 중기 여진 정벌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승려 출신 항마군이 있었던 것은 바로 윤관이 건의에서 창설이 된 별무반이 되겠습니다. 이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 고병인 신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승병인 항마 세 개의 병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구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었다. 아니죠. 거란을 침입하는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치된 것은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려 초기 정종 때 광군이라는 것이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자 1145년 인종 23년에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이다. 본기, 지, 표, 열전 이 기전체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바로 가는 삼국 사기죠. 현존하는 최고의 관찬 역사서이고요. 나는 1287년 충렬왕 13년에 이승유가 펴낸 책이다. 상고는 중국사, 하고는 우리 역사. 자, 이것은 바로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 이 운이 있죠. 시가 형식으로 됐다는 거. 예. 자, 뭐 각각의 특징은 뭐 많이 알려졌지만 특히 이 제왕운기는 삼국유사와 함께 고조선에 대한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건국에 대해서 쓰여 있지만 삼국사기는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 이 차이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초, 사관이 직접 기록한 사초, 그 다음에 시정기, 춘추관에서 이제 관청 등의 등록 등을 이제 모아서 이제 일정 기간, 기일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펴내는 그런 기록 등을 바탕으로 춘추관 소속의 실록청에서 편찬하는 거 바로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죠. 이 외에도 뭐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이런 것 등도 또 왕의 일기인 일성록 등도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입이 되었죠. 그다음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등을 서술하였다. 이것은 일현승려가 쓴 삼국 유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을 본격적으로 최초로 적은 그러한 역사서이고요. 예,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제왕공기에도 그것이 있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아니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조선왕조 실록
그 다음에 이제 실록하고 관련된 게 많아요. 이거 외에도 뭐 승정원 일기, 그다음에 왕의 일기인 일성록, 이 조선왕조 실록과 관련돼서 총 3개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건국 시절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서술한 사람은 바로 이규보가 저술한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로 불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원래 주인이 돌려주거나 억울하게 노비인을 블레심으로 되돌리게 만들어진 것으로 1269년에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폐지와 설치를 거듭하였다. 그래서 토지와 전 농민들, 백성들의 그러한 문제를 바로잡는 변정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기구 도감이다. 전민 변정 도감이 되겠는데요. 보통 많이 알려진 것은 신돈, 공민왕 때 신돈이 이거를 맡아서 판사로서 이 작업을 잘 했기 때문에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크게 반발을 사게 됐었죠. 그래서 공민왕 때 있었던 일이니까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민왕 때 내적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이 돼서 권문세족에 타격을 주었다. 그렇지만 권문세족의 반발보다도 이제 신진 4대부가 이 승려 출신 신돈에 대해서 호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역습을 받게 되고 공민왕이 신돈을 이제 다시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원 간섭기의 첨입으로 격화되었다. 올해 고려의 최고 기구는 이성,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인데 이거를 원 간섭기는 관제를 격화를 해서 첨입으로 격화시키고요. 육부를 전리상 등의 사사로 줄이고 그 다음에 중추원, 이것도 이제 중요 기구인데 중추원은 이제 밀직사로 강등 개편시켰습니다. 소속 간원이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린 것은, 이 낭사는 중서문화성의 하급 관리이고 감찰을 담당하는 바로 어사대가 있죠. 그 다음에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로 활용이 되었다. 자, 이것은 최충원이 설치한 교정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대하의 왕이 제위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신서거정 등이 동국통감을 완성하여 바치나이다. 삼국이와 여러 역사도 뽑아내고 중국 역사에 가려내서 편년체로 기록하였습니다. 자, 동국통감이 완성된 시기는 바로 조선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많은 문헌 편찬 사업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법전으로는 경국대전, 그 다음에 역사서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동국통감. 예. 자, 그 다음에 뭐 국조오레이, 국가 의례에 대한 거, 또 음악과 관련돼서는 악학 괴범, 그 다음에 지리와 관련돼서는 동국 여지 승남, 이 정도를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인데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 괴범이 성현 등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왕 때에 이루어진 사업인지 살펴보죠. 주자소, 금속활자와 관련된 것이죠. 이것을 설치하고 개미자가 주재된 것은 조선 초 태종 때가 되겠습니다. 전통의학을 정리한 독립보감이 완성이 된 것은 전후 외란 이후 전후 복구 사업을 전개했던 광해군 때이죠. 그래서 허준을 시켜서 독립보감을 편찬케 했고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가 제작이 된 것도 역시 조선 초기 태종 때이고요. 한양을 기준한 자주제가 법서인 칠정산 내외편이 편찬된 시기는
세종 때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 인문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 책은 태조 이성계에게 바친 법전으로 경제 육정과 경국대전의 모체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자, 이 경제 육정은 이제 그 과전법을 주도한 조준이고 경국대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성종 때 이제 완성이 된 이런 법전이 되겠죠. 경제 육정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던 거. 바로 삼봉 정도전이 이제 저술한 바로 조선 경국전이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하나 더 있다면 이제 경제 문감이라는 것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바로 통치 법전하고 관련된 것이고, 그러니까 조선의 경제육전,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이런 것 등이 나중에 통일적으로 이루어서 성종 때 경국대전으로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또 이외에도 이 사람은 도성 축조, 건설, 명칭 부여 이런 것을 다 한 조선의 건국 설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대단한 성리학자로서 또 하나는 이제 불교를 굉장히 배척했는데, 예, 그게 바로 불시잡변이라는 책이죠. 예, 그래서 불교를 비판을 했습니다. 배타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다 보니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왕권을 강조하는 이제 이방원에서 후일 태종이 되죠. 1차 왕자인한 때 방석과 함께 피살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계유정난 바로 수양대군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한 그러한 것이 되겠는데,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이제 장악한 사람은 바로 수양대군, 세조와 그의 책사 한명이라든지 친구 권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사람은 신숙주가 되겠고요. 이 사람도 이제 세조 편이 됐죠.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지를 내세우며 북벌을 주장한 사람 우암 송시열이죠. 효종 때 기축봉사를 올렸습니다. 성악 10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면서 군주수로 서성학을 이끌 것을 강조한 사람은 퇴계 이황 선생이 되겠고요. 이랑 반대되는 성격은 이이의 성학 지변은 뛰어나고 어진 신하가 군주를 잘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8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임금이 전지하기를 지금 김일손이 찬소한 사초에 부도한 말로서 선대위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또한 그의 스승 김종중이 조의 제문을 심었도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일어난 사화, 연산구 때 처음 일어난 사화인 무오사화이죠. 자, 나는 대사원 대조강조 등이 아뢰기를, 자, 반정 때 공이 있었다면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짓 공문은 삭제해야 된다. 바로 위훈 삭제가 되겠고요. 이것이 결국 기묘사로 연결이 되죠.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이건 사화를 보러 문제니까 갑자사가 있겠죠. 바로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고요. 폐비 윤씨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갱필 등이 처형이 됐고, 보통 이제 사화는 사림들이 이제 큰 희생을 당했는데 이때는 훈구 대신들도 연루되어서 뭐 한명희 같은 경우에는 부관 참시당했죠. 자, 나머지 어떤 사화나 정쟁인지 살펴보죠. 외척 간의 간력 다툼으로 유임, 대윤, 유임이 제거된 거. 이것은 인종과 명종 외척과 관련된 그러한 사화이죠. 외척 간의 갈등 바로 을사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숙종 때 세 차례 황국 중 두 번째 일어났던
기사 황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갈이 반란을 일으켰다. 인조반정권에서 푸대접을 받은 이갈이 반란 일으킨 거, 이갈이 난 바로 1624년이죠. 그 다음에 이조전랑 임명을 놓고 사림이 동서로 분당이 되었다. 선조 때 있었던 동서분당 1575년에 있었죠. 예. 자, 그래서 바로 갑자사 1504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조선시대 상점터가 확인된 종로 피막골 발굴 현장입니다. 조선 정부는 일대 행랑을 지어 상가를 조성하였고 모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바로 유기전 상인이 그 대표자였다. 국가가 허락한 상인 바로 시전 상인이 되겠고요. 이들에게 세금을 받으면서 통제를 하면서도 독점적으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상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사상을 난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금 난전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또 이제 시전 상인들이 또 이제 그 독점적이다 보니까 어떤 부당한 상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는 기구 경시서, 나중에 이제 평시서로 개칭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송 상인이고요. 도송에 있는 나머지 보죠. 해상공군을 통해 보호받은 상인은 지방 장시를 떠돌아다니는 상인 보부상에 대한 것이고, 개항 이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상공국을 1883년에 설치를 했는데 자유스럽 상업에 좀 해가 되죠.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한 것은 개성상인 송상이고 조선 후기 최대의 사상이다. 책문 후시를 통해 대청무역을 주도한 사람은 의주상인인 바로 만상이 되겠고요. 이건 사상이고요.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업 등에 주력한 것은 객주, 여각 등이 되겠습니다. 여각은 객주보다 좀 규모가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구에서 활약한 상인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밑줄근 이 전쟁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사진은 김준용 장군 정승지입니다. 김준용 장군은 이 전쟁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남한산성 이게 핵심이 되려 국왕을 구하기 위해 근황명을 이끌고 누라치의 사위인 적장을 사살하는 등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2020년 2차 경찰 한국사에서 좀 까다롭게 나온 문제 중에 이 김준용 장군이 선지에 나왔는데 이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남한산성이라는 것이 안 나오고 단순히 의병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더 어려웠는데요. 자,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것은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병자호란의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바로 이른바 삼전도의 구력, 삼고국의 그러한 치욕적인 의식, 그리고 세자 등 왕자 볼모로 잡히고 공료가 끌려가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여기 볼모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효종에 의해서 효종이 즉위하면서 바로 북벌을 이제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효종 때고 아까 이제 기축봉사 나왔죠. 송시열, 그 다음에 어영대장, 이완 등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 북방에 4군 육진이 개척이 되어서 오늘날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라는 국경선이 확정이 된 거 바로 세종 때죠. 그래서 최윤덕 장군을 통해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4군, 김종서 장군을 통해서 두만강 쪽의 육진, 이종무에서 대모하다가 정벌이 됐다. 외구의 근거진 역시 이것도 세종 때죠. 세종 때. 자, 그 다음에 개해약조가 체계들에서 세견산 입항이 허가이 됐다. 이것도 역시 삼포를 개영하고 일본과의 교육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한 사람 세종 때. 외적에 대비하기 위해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것은 중종 때 삼포외란이 있었죠. 바로 1510년
삼포회란 때 이제 지변사 재상회의가 소집이 되고 1517년에 임시기구로서 처음 설치가 되고 1555년 을묘해변을 기화로 해서는 상설기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비변사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자, 병자호란과 관련된 거,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